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아픔이 2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마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간 연락도 없이 사라진 그녀. 남겨진 것은 수많은 의문뿐이었다. 왜 떠났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녀를 찾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이 예상치 못한 진실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숙이 사라진 후 일주일 동안 나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밤 그 골목을 찾아갔지만 은숙은 없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해도 달콤한 은숙은 영원히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수십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어. 고시원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없다는 사실보다 아픈 건 없었으니까요. 어디 간 거야? 왜 말도 없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은숙은 충분히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이해해 줄 수 있어? 만약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기다려 줄 수 있어? 모든 게 이별 준비였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은숙을 찾겠다고. 먼저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마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마담, 은숙이가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간 거예요? 그래, 집만 챙겨서 훌쩍 사라졌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마담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은숙이한테 문제가 좀 있었거든. 문제요? 빚 말이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요? 응, 꽤 큰 빚이 있었어.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270만 원에 대한 복잡한 반응, 돈 이야기만 나오면 굳어지는 표정, 그리고 점점 지쳐가던 모습. 누구한테 빚이 있었는데요? 그건 말하기 좀 그렇네. 마담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요. 은숙이를 찾고 싶어요. 조폭은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빚이었어. 개인적인 빚? 송탄에서 일할 때 생긴 빚이라고 하더라고. 송탄. 은숙이 서울 오기 전에 미군 상대로 일했다던 그곳. 다음 날 나는 송탄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 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은 미군 기지 근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간판들이 영어와 한글로 섞여 있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은숙이 어느 클럽에서 일했는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으니까요. 일단 미군들이 자주 다니는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은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3년 전쯤에 여기서 일했는데. 모르겠는데요. 김은숙,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클럽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은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은숙?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키 작고 동그란 눈에. 3년 전쯤에 여기서 일했어요. 아, 슈가? 슈가요. 응. 영어 이름이 슈가였어. 정말 예쁜 애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지. 드디어 은숙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클럽에서 일했어. 하지만 그 클럽 이미 문 닫았어. 문 닫았다고요? 응. 사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다른 클럽이 들어와 있어. 아주머니가 그 클럽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골든 바라는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전에 여기 있던 아메리칸 드림 사장님 연락처 아세요? 왜 찾는데?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장 지금 감옥에 있어. 세금 탈루로. 감옥이요? 응.
작년에 잡혀갔어. 그럼 은숙의 빚은 누구에게 진 걸까? 혹시 그 클럽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하지만 사장이 한 명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런데 매니저였던 정수진이라는 여자는 아직 이 동네에 있어. 정수진은 지금 다른 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은숙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슈가? 아, 그 예쁜 애. 네, 맞아요. 그 애가 왜요?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찾고 있습니다. 정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 큰 빚이 있었거든. 2천만 원이요? 어? 어떻게 알아? 정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김정호한테. 김정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정호가 누구예요? 아메리칸 드림의 실질적인 사장이었어. 명의상 사장은 따로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한 건 정호였거든. 그 김정호가 지금 어디 있나요? 서울에서 다른 사업하고 있을 거야.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정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거든. 은숙이가 왜 그 사람한테 빚을 졌나요?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 정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정수진이 은숙의 과거를 들려줬습니다. 슈가는 처음에 정말 순진한 애였어. 서울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호가 그 애를 정말 예뻐했거든.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하나? 사랑했다고요? 응. 손님한테는 안 보내고 자기만 옆에 두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생긴 거예요? 일부는 그래. 정호가 슈가한테 온갖 걸 다 해줬거든. 비싼 옷, 액세서리, 심지어 차까지. 차까지요? 응. 그런데 문제는 슈가가 그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슈가는 정호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일로만 생각했지. 정수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클럽이 단속에 걸렸어. 세무서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지. 그래서요? 정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슈가가 받은 모든 선물들을 현금으로 바꿔서 빌려달라고 한 거야. 은숙이가 응했나요? 응했지.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클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 돈은? 다 날아갔어. 벌금 내고 변호사비 내고.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클럽은 문 닫았지. 그럼 은숙이가 진 빚은? 정호가 슈가한테 해준 모든 것들의 값이야. 옷, 액세서리, 차, 그리고 클럽 운영하면서 쓴 돈까지. 총 2천만 원이요? 응. 정호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슈가를 사랑해서 해준 건데 슈가는 받을 만큼 받고 사라졌다고.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그 김정호라는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없나요? 글쎄. 전화번호는 바뀌었을 거고. 하지만 정수진이 한 가지 정보를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서울에서 노래방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 강남 쪽에서. 송탄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나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은숙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런 것이었다니. 2천만 원이라는 빚, 그리고 김정호라는 남자. 그럼 은숙이는 지금 그 김정호를 만나러 간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고 한 걸까? 270만 원이라는 내 수입을 들었을 때 복잡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도 이해되었습니다. 2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강남 일대의 노래방들을 돌아다니며 김정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정호라는 사장님 아세요? 김정호? 모르겠는데요. 김정호 사장님 여기 계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세 번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강남역 근처의 한 대형 노래방에서 우연히 송탄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송탄에서 봤는데? 아, 네. 맞아요. 뭐 하러 왔어? 김정호라는 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호 형. 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정호 형. 여기 사장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정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숙 때문에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은숙이를 어떻게 알아요? 연인 사이예요. 연인? 김정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연인이라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라고? 네. 김정호가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재밌네. 앉으세요. 김정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언제요? 2주 전쯤? 2주 전이면 은숙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나요? 김정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돈 얘기죠, 뭐. 2천만 원. 그 돈을 갚겠다고 했나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정호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당신한테서 돈을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한테서요? 그럼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은숙이 내 수입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인 이유를. 하지만 제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렇죠. 한 달에 270만 원이면 2년은 걸리겠네요. 김정호가 내 수입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수입을? 은숙이가 말했죠.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때 은숙이가 뭐라고 했나요? 김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270만 원을 번다고.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2천만 원을 270만 원으로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자요? 당연하죠. 월 3%씩. 월 3%면 한 달에 60만 원씩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은숙이가 뭐라고 했나요?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다른 방법이요? 김정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 예쁘잖아요. 예쁜 여자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룸살롱이든 어디든 몸으로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미 그런 일 하고 있었잖아요. 당신과 만나면서 그만뒀다고 하던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연락처라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요? 당신이 찾을까 봐서 일부러 연락을 끊었겠죠. 노래방을 나오면서 나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숙이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2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찾을 거야. 하지만 서울에서 은숙을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은숙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 비록 달콤한 은숙 계정은 접속하지 않지만 혹시 다른 캐릭터로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해서 우리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은숙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게임에서 이상한 귓속말을 받았습니다. 남수야, 누군지 모르는 캐릭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숙이야? 응, 어디 있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지금 어디야? 만나자. 안 돼. 왜?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왜? 무슨 일이야? 하지만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플레이어님은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더 기다려도 은숙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은숙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은숙이 뭘 미안해하는 걸까? 떠난 것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2천만 원을 모아서 은숙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월급 27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클럽 공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기다려. 꼭 찾을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 겨우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2천만 원을 모으려면 3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럽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수야, 돌아보니 은숙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숙아.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려고 했지만 은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아주면 안 돼. 왜? 은숙의 모습은 6개월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살이 더 빠졌고 얼굴에 화장이 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해줘.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 무슨 일? 그냥 돈 버는 일. 어떤 일인데? 은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그 일 하는 거야?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2천만 원을 어떻게? 방법이 있었을 거야. 없어. 아무 방법도 없었어. 은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뭐해? 오빠만 힘들어질 텐데. 내가 힘든 건 상관없어. 너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어. 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은숙아,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자. 안 돼. 왜? 아직 다 갚지 못했어. 얼마나 남았는데? 1,000만 원 정도.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갚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내가 모은 돈이랑 합치면 오빠가 돈을 모았어? 500만 원. 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밤낮 없이 일했어. 너 찾으려고. 오빠, 그럼 5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잖아. 같이 모으자. 하지만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너 없이 사는 게. 은수가 지금 어디서 일해? 강남, 룸살롱.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만두자. 제발. 못 그만둬. 계약이 있어. 계약?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에 1년간 일하기로 했어.
누가? 룸살롱 사장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김정호에게 진 빚을 룸살롱 사장이 대신 갚아주고 은숙은 그곳에서 1년간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 2천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해. 이자까지. 이자가 얼마나? 지금까지 6개월 동안 600만 원 정도 더 붙었어. 총 2,600만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2,600만 원을 만들자. 오빠, 무리야. 너무 큰 돈이야. 무리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일단 자주 만나자. 힘내려면 서로 봐야지. 안 돼. 사장이 개인적인 만남 금지했어. 그럼 어쩌라고? 그냥 기다려줘. 6개월만 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이라도 만나자. 짧게라도. 은숙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시간에 조용한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숙은 갈수록 지쳐 보였지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오빠, 살 빠졌네. 너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후에는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오빠도. 한편 나는 더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클럽 공연뿐만 아니라 결혼식, 돌잔치 등 어떤 공연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친구 진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잖아. 돈이 필요해서. 뭐, 그렇게 급한 일이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3개월이 더 지나자 총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2,600만 원에는 여전히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숙과의 만남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00만 원이나 모았어? 응. 이제 1,80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오빠, 고마워. 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우리 결혼하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결혼? 응. 이 일이 다 끝나면. 오빠, 진짜야. 생각해뒀어. 은숙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이런 일 했는데 상관없어. 과거는 과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안 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은숙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순간이 지난 1년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마지막 3개월. 나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목표는 2,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수 씨, 좋은 제안이 있어요. 한 음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앨범을 내보는 거 어때요? 선급금으로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속 계약이고 앨범 판매 수익은 5대5로 나누는 거죠. 선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쓰시면 바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숙을 위해서라면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은 돈이 총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600만 원까지 800만 원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은수가 1,800만 원 모았어. 정말? 응. 이제 800만 원만 더 모으면 돼. 은숙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이제 진짜 끝이 보여. 조금만 더 참자. 계약 만료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800만 원을 한 달에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은숙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계약이 연장됐어. 뭐? 사장이 1년 더 하라고 해. 왜? 이자가 더 붙었다고. 지금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 처음보다 1천만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계약서에 1년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자 조항이 있었대. 내가 제대로 안 읽었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자. 소용없어. 이미 확인해봤는데 계약서가 유리하지 않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만들게. 오빠, 무리야. 무리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직접 가서 사장이랑 얘기해 볼게. 안 돼.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그냥 얘기만 할 거야. 오빠, 제발.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숙이 일하는 룸살롱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과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은숙 때문에 왔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에 살집 있는 남자였습니다. 은숙이를 어떻게 아는데? 연인 사이입니다. 아, 그 남자친구구나.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많이 얘기했어. 은숙이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 3천만 원 가져와. 지금 1,800만 원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부족하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여기서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주거든. 1,200만 원이면 4개월치야. 그럼 4개월만 더 주세요. 안 돼. 계약은 계약이야. 그럼 제가 대신 일할게요. 뭐,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사장이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남자 호스트 해볼 생각 있어? 네, 하지만 은숙이만큼 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1,800만 원은 먼저 받을게. 그리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당신이 6개월 동안 일해서 갚는 거야. 은숙이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 은숙이는 자유야.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벌어야 해. 못 채우면 계약 연장이야. 월 200만 원은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은숙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숙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빠가 대신 돈을 갚기로 했다고? 1,800만 원은 바로 줄 수 있어. 나머지 1,200만 원은? 내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일해서 벌 거야. 은숙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에 1,200만 원? 그게 가능해? 가능해. 방법이 있어.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음반 회사에서 추가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 그리고 더 많은 공연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6개월만 참으면 돼. 은숙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나는 뭘 하면 돼? 아르바이트라도 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응, 알겠어. 은숙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줘. 약속할게.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호스트 일이든 뭐든 은숙이 모르게 해내겠다고. 6개월만 참자. 그럼 정말 모든 게 끝나. 응. 그리고 끝나면 바로 결혼하자. 응. 은숙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은숙이 절대 알면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해내겠다고. 6개월만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고시원에는 둘이 살 수 없잖아. 맞아. 새로운 집을 구해야겠네.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50만 원이면 원룸 하나 정도는 보증금은 1천만 원 정도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오빠, 1,000만 원은 너무 많아. 맞아. 다른 데 알아보자. 몇 군데를 더 돌아본 결과 조건을 낮춰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찾았습니다. 여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고시원 보증금 300만 원 빼고 200만 원만 더 구하면 돼. 200만 원? 응. 내가 아르바이트 더해서 모을게. 은숙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고마웠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100만 원씩 모으자. 2주 동안 우리는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은숙은 카페 아르바이트 외에도 전단지 배포 일까지 했고 나는 클럽 공연을 더 늘렸습니다. 오빠, 100만 원 모았어. 나도 드디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에 들어서자 은숙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었지만 함께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야. 응. 우리가 함께 만든 보금자리야. 작은 원룸이었지만 은숙이 있으니 천국같이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빠, 요즘 야간 라이브 공연이 많아진 것 같네? 응. 클럽이나 라이브바에서 밤늦게 하는 공연들이 많아졌어. 사실 절반은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공연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것만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그럼 밤에 집에 없는 날이 많겠네. 응. 미안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해해. 조금만 더 참자. 은숙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밤에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야간 라이브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공연 가야 돼? 응.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있어.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말고. 알겠어. 밤 10시경에 집을 나서서 새벽 4, 5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낮에 카페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쉬거나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내 일과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은숙이 카페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아. 몸 상하지 마. 응.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6개월만 더 버티자. 은숙과 함께하는 일상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밀한 이중생활과 사랑을 위한 마지막 희생. 5편에서는 남수가 은숙 모르게 호스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진실을 숨기며 사랑을 지키려는 남자의 마지막 노력이 그려집니다.